네. 자, 그러면 우선 김선옥 학우님부터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21학번 3학년 대표 김선옥이고요. 저 오윤진 교수님한테 실습 관련해서 메일로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오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학우님들이 실습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본 거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메일로 이제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저희 학우님들하고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네. 아, 오 교수님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음성 해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6가지 정도 질문을 주셔서 지금 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따로 메일 드릴 것도 없고, 사실 특별한 답도 없긴 해요. 질문을 네. 보니까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우리 실습 대면 수업에 대한 거하고, 실습 OT하고, 또 실습 대면 수업 신청이 된 사람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되는 건가? 어떤 질문들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실습 진행 중인 분들, 그러니까 지난 가을 학기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습을 지난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12월 아마 12일일 거군, 그때부터 실습이 신청 가능해서 이번 봄학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분들 수강 신청은 1차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학부회의 때 들으니까 2월 3일인가? 2월 7일인가? 이번 1차 수강 신청한 분들은 한 과목 빼고 아마 수강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실습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승인이 된 분에 하나인 거죠. 이분들은 수강 신청이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 20년도 이후에 사회복지 과목을 수강한 분인 경우에는 개정법 대상자니까 당연히 수강 신청이 되면 대면 수업, 대면 세미나 3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는 3, 4, 5월 중에 이루어지는데, 요 일정 자체는 아직 수강 신청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 분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당 교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날짜는 3월 초에 첫째 주에 모든 대면 수업 일정과 장소가 공지가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바에 의하면 첫 달인 3월 달 말쯤에 하루 주말, 또 4월 달 중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 번 주말, 또 5월 중순 이후에 주말, 이렇게 3번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실습 수강 신청이 다 완료돼서 분반이 이루어져서 그 담당 교수가 결정이 될 때 3월 초에 공지가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면 수업은 당연히 수강 신청이 된 사람이 대면 수업 자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대면 수업이 신청된 사람은 수강 신청이 된 건가요? 이 질문은 틀렸고, 실습 지원서를 낸 사람이 실습이 진행되는 거니까 수강 신청도 이루어지고, 이 사람의 개정법 대상자면 실습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자, 이 질문이 아마 2-3가지 답변이 됐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실습 OT, 올 가을 학기에 실습 대상자 OT는 5월 중순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그것도 3월 초에 결정이 될 거고, 신청은 언제부터 받냐? OT 신청은 날짜가 공지되는 순간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실습 신청을 받아서 실습 예정일 한 2주 전까지 받아서 취합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질문은 뭐 일반적인 질문인데, 뒤에 나온 일정에 대한 질문은 저도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질문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저희가 21학번이면은 네. 올 여름, 그러니까 6월 말 기말 끝나고 나서 실습이 가능하잖아요. 시작 일자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OT 신청을 요번에 3월에 공지를 해서 5월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습 신청을 하고서 6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습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대면 세미나를 신청을 아니요. 하게 되는 건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실습이 올 6월이요. 여름방학,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나는 다음부터 실습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실습 신청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한 3, 4일 뒤부터 네, 실습 지원은 올 가을 학기 수강 신청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않았지만 7월 한 20일 전후까지 실습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시작 자체가 시작일이 올 여름 방학, 곧 네, 이 봄학기가 끝나는 날부터 실습이 먼저 현장 나가서 하고, 수강 신청이 가을 학기에 이 교과목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니까 온라인 수업도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대면 수업도 올 9월, 10월, 11월 중에 대면 수업이 3번 날짜가 결정될 거예요. 요 질문이 그거였구나. 네, 네. 예. 그래서 OT를 맨 처음에 이제 하고 5월 달에 이제 OT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 때 실습을 나가게 될 때 여름 방학 때 나가도 되고 가을에도 나가도 되고 9월 이전까지 나가면 되는 거죠. 올 가을. 네, 그래서 시작이- 6월에 나가게 되면 네. 저기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신청은 아니면 가을 학기 네.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 도중에 나중에 이제 가을 학기 신청이 되는 건지 아니면 1학기에 실습 신청 과목을 하고 나서 아니요. 신청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올 가을 학기 수강을 위해서 네. 실습 시작이 일자가 먼저 현장 하고 나가는 건 조금 일찍 시작될 수가 음. 있는 거고요. 이 그럼 질문- 순서는 OT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실습 OT. 자, 잘 들으세요. OT 네. 하고 지원서를 내고, 지원서는 아, 서류가 되게 지원서. 여러 가지예요. 4가지 내진 5가지 서류가 학교하고 기관하고 사이에서 서로 사인된 서류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날짜가 정해진 건, 날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빨라도 여름방학 봄 학기가 끝난 다음부터 이 규정 자체가 그렇게 네. 돼 있어요. 네. 그 여름 바로 직전 내가 실습을 가을 학기에 수강하겠다라고 하면 실습 현장 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은 바로 직전 학기, 곧 봄 학기가 끝난 후부터 가능하게 돼 있고, 올 가을 학기 마감까지 가을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실습이 네. 완료되게 돼 있어요. 현장 나가는 건. 네. 수강은 가을 학기 수강을 하는 거고요. 대면 네네. 수업도 가을에 가을 이루어집니다. 학기. 네, 알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다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 6가지 질문이 되게 무슨 말인가 되게 헷갈렸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그러면 20학년도 올해 3학년 편입한 3학년들은 OT 신청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올해 3학기에, 아니, 3학년에 올 봄에. 편입시키면 네, 올해. 예. 공부는 내년 봄학기 OT, 내년 봄학. 금년 가을 학기 OT를 듣고 내년 봄학기 실습 수강이 가능한 그럼 거죠. OT는 가을 학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 3학년 편입생인 경우. 네. 네네네. 네, 근데 선의수 과목이 7과목 있으니까요. 그거는 선의수 네,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그런 건안 들어야지 되는 예, 듣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네네네. OT가 하는 거죠. 네, 보통은 감사합니다. 3학년 편입생들은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에 그 실습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몇 번 더. 여기서 가도 되죠? 다 끝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실습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문정숙 학우님이 손을 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음소거 해제를 이제 됐습니다. 네, 저 21학번 사회복지 행정과를 지망한 문정숙입니다. 일전에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못 해가지고요. 이 시간에는 들어왔는데요.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실습은 했어요.
그래서 수강 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기 수강을 뭐로 해야 되나? 고용복지와 직업정보하고 사례관리하고 그다음에 점수가 학점이 있는 과목을 들으면은 그게 전공 점수로 나가지 않고 일반 선택 점수로 나온다는 거 맞습니까? 아, 지금 우선 이번에 새로 편입하신 거죠? 문정수 네네. 학원님. 네, 이번에 새로 편입을 하셨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이미 있으시고요. 네, 저기 2월 달에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사실은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 예정이시니까 사실은 자격증과는 관련 없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어, 네네. 지금 사회복지 행정학과이시니까 사회복지 네. 행정학과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과목들을 들으시면 전공 과목으로 되는 네. 거고요. 근데 네네. 사회복지 행정학과가 아니고 네. 사회복지학과에만 있는 과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사회복지학과 과목을 들으시면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성적표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뭐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아직 신청 안 했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나 사회복지 행정이나 그거를 일전에 이제 학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들어도 전공 과목으로 점수가 나옵니까? 아, 네. 이전 학교에서 들으신 것은 사실은 어떤 과목을 들었냐는 상관이 없고요. 다시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 만약 1급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신다면 1급 네. 과목들을 다시 들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뭐 행정론이라든지 조사론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또 1급 시험이니까 네. 1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네. 또 이전 학교에서 들으신 거와 상관없이 당연히 전공으로 저희 학교에서 다시 들으시면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전공 학점이 24학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편하시게 듣고 싶은 거를 고르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롭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영희 학우님, 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또 질문 말씀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지금 우선 음소거 해제를 요청드렸어요. 네네. 제 목소리 나오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직장 업무 중이라 제가 조금 늦게 들었어요. 근데 네네. 제가 과목을 일단은 사회복지사 1급에 맞춰서 일단 수강 신청을 3학년 편입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 제가 그때 한번 보기로는 졸업에 대한 그게 조건이 전공 과목하고 타 학과 과목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타 학과 과목을 듣다가 보면 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위주로 일단은 과목을 선택하고 어 그리고 저 뭐지 사회복지사 2급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 과목도 있고 또 필수 과목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위주로 하다 보면 타 학과에 대해서는 수강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졸업에는 상관이 없나요? 사실은 우선 지금 몇 학번이시죠? 그 209 20학번이시고 3학년 편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1학년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3학년 편입해서 지금 4학년 올라가요. 아, 4학년이요. 그러시군요. 아, 네. 그러시면 3학년 편이시면 졸업까지 70학점을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70학점인데, 주전공은 24학점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 타학과 과목을 들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전공 학점은 24학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70에서 24를 빼면 뭐 한 46 정도 되나요? 그 46학점은 전공 과목을 들어도 되고 타학과의 다른 과목을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꼭 뭐 타학과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는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2급 자격증 과목을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좀 타학과에서 관심 있는 과목이 있으면 추가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속 전공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제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실습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제 시간이 나요. 그 전에는 시간이 안 나는데 그때 실습 가도 되나요? 10월에요. 네. 실습 OT는 이번 학기 들으실 예정이시고요. 일단은 실습을 현장 실습이 1이 있고 2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1을 이번에 1학기에 들으려고 하거든요. 과정은. 네. 우선 이 실습이 1과 2로 나눠져 있는 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실습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지난 학기에 실습을 하기 전에는 실습 OT를 그 전 학기에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실습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이전 학기, 네. 그러니까 네. 지난 가을 학기였겠죠. 지난 가을 학기에 실습 OT를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지난 가을 학기에 실습 OT를 하셨었나요? 했어요. 안 그러면 하셨죠? 예, 못하고, 모르셨죠? 그러면 이번 학기에 이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번 학기 초에 이번 학기 그 실습 OT 일정이 학부 공지사항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러면은 실습 OT를 참석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가을 학기에 실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 OT를 참석하시고, 실습 OT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방금 김선욱 학우님이 질문하셨던 실습 OT를 참석해야지만이 실습 기간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실습 기간과 서류를 내고 학교와 서류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정해지면, 그러면 실습 기간에서 이때 오세요. 이 날짜 이 기간에 실습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때에 맞춰서 실습을 하시고, 실습 세미나는 또 따로 들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실습 OT를 꼭 참석하시는 게 제일 우선시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습 OT는 여름 학기에 그럼 있겠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이번 봄 학기에 있을 거고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배정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이번 학기 초에 학부 공지사항을 필히 잘 살펴보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야 돼요? 실습 OT는 하루만 있는 거고요. 꼭 오셔야 돼요. 아. 보통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네. 저희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실습 OT를 참석해야지만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요건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꼭 대면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우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으시거나 채팅으로나 아니면은 뭐 목소리로만이라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없으실까요? 네. 지금 혜경 학우님 아니면 문정숙 학우님, 문정숙 학우님 아까 하셨고, 박현정 학우님이나 박현순 학우님, 네. 이하은 학우님,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시면, 네, 지금 이하은 학우님 목소리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도 가능하고요. 혜경 학우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제 간단하게,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 아이고, 네. 운전 중이신데, 네. 아, 네네. 제가 OT까지 다 참여하고 실습 기간까지 다 했다가 그냥 못 해버렸던 케이스거든요. 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무슨 과목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 좀 이제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다시 실습 OT를 다시 들으셔야 되는 건가요? 아, 네네. OT 다시 참석해야 되고요. 네, 네, 뭐지? 무슨 과목이었지? 사회 무슨 과목이었는데, 법규인가? 네, 법제화 네, 실천인가요? 네네. 그거 때문에 좀, 네, 애매해갖고요. 아, 근데 네. 다시 이제, 예, 하겠다는 어, 생각으로 하는데, 요번에 이제 수강 신청을,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몰라서 그냥 전공 과목으로는 다 지금 해놓긴 했는데, 그 1학기 때 다 끝내놓는 게 낫나요? 어쩌나 싶어갖고요. 아, 전공 과목을요? 네. 네네. 글쎄요, 여러분들 우선 그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네. 자기가 수강한 과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 자격증 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자격증 코너를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내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나와요. 뭐 보육교사 그런데 쭉 네. 내려가다 보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들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들었으면은 거기 옆에 체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아, 보시고, 네네. 내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이 좀 부족한지 그런 걸 보고 확인을 네.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 네.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7과목 선의수 과목이 있는데, 네. 우선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네.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렇게 5과목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 선택으로 2과목 더 아, 들으셔야지 실습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과목들은 1, 2, 3학년 때 다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은, 네, 이번에 실습 OT 잘 들으시고, 이번에 꼭, 네, 네. 실습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궁금한 거 좀 더 물어볼게요. 예, 네, 네, 들어가세요.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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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수 학우님이 1학년 신입생인데 4년 졸업해야 2급 나오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우선, 네, 4년제, 이 4년제 학위 소지자거나 아니면은 2년제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야 되거든요. 근데 2년 전문 학사라고 하죠. 전문 학사 소지자인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곧바로 사회복지 1급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국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문학사를 갖고 계시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저희 학교에 편입을 해서 더 다니시고 1급을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이시면은 4년 졸업을 하시는 것이 2급 자격증 취득이나 나중에 1급 국가시험 자격 요건을 받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하은 학우님이 네. 다른 교수님들도 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민 교수님이 이한 교수님, 이한 학우님 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이하은 학우님은 채팅으로 1학년 필수 채팅으로? 과목 중에 실습 필수 과목이 있는데 신청란이 안내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 신청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신청란이 안내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 생각엔 이거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1학년이신데, 사회복지 실습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안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습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OT를 참석해야 되고, 실습 선의수 과목들을 다 수강을 해야지만,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습 과목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습 직원 선생님이 대리로 교수님, 네. 지금 이하은 학우님 쓴 글 중에, 제가 지금 밖에 지금 뭐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는데, 1학년 필수 과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하은 학우님이. 이하은 네. 학우님, 1학년 필수 과목이라는 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사회복지사 2급 필수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하은 학우님은 23학번이에요. 1학년, 지금. 이제 사회복지 공부 첫 시작인데, 거기에 필수 과목에 사회복지사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실습이지만 그건 아마 3학년하고 4학년에 있을 거예요. 그죠? 학년이 확인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1학년이 들어야 될 과목 중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번 학기는. 일단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 개론, 그리고 사회문제론이 1학기 있든가 1학기에? 윤리와 철학이었나? 뭐였죠? 좀 쉬운 과목들. 네네. 쉬운 과목들. 1학년하고 2학년에 있는 과목들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천론까지도 들어도 되지만 사회복지 역사나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이런 과목들 좀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지사항이 조금 2학기 과목하고 막 섞어서 잘못 공지를 해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 2학기 과목 말고 1학기 과목들을 보시면 1학년, 2학년 과목에 사회복지 역사라든지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청소년 복지론 이런 과목들이 이제 기본 과목이기도 하고 조금 수월한 과목들이거든요. 자격증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게 이하은 학우님은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카톡 봐야 되나? 카톡이 네. 아니라. 그 봄학기 필수 과목, 청소년이나 아동 상담. 잘 됐네요, 그러면은.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선택 과목들 중에 거기 보면 아동복지론도 있고, 우리 상담도 있죠. 2학기에 있나, 이거는? 청소년 복지론도 2학기에 있긴 하긴 할 텐데. 청소년복지 예. 1학기예요. 1학기에 있어요? 네, 그럼 1학기에 있는 아동복지 1학기. 그런 네. 선택 과목들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기초 과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의 역사 모르면 어떻게 해요? 좀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시작됐고 왜 사회복지가 화두인가. 좀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기초 과목들은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별로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약간 대상별로 접근하는 사회복지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 분야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아동복지기관에 실습을 나가야지 하는데 아동복지론 안 듣고 가시면 안 되겠죠. 내가 나중에 청소년복지기관에 취업을 해야지 하는데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 노인복지기관에 취업해야 되는데 노인복지로 모르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대상별로 접근한 사회복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 골라주시고 사회복지 자격증과 관련된 거나 사회복지의 어떤 기본 틀을 제시하는 사회복지 역사라든지 윤리와 철학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나중에 4학년 되면 사례관리론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틀을 잡아주는 과목들은 그냥 내가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일할지 상관없이 나중에 들으셔도 좋을 거고요. 지금 일단 이하은 학우님 1학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1, 2학년에 배치된 과목들 중심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1학년이니까 내가 전공만 다 듣기 좀 애매하다. 교양으로 가서 교양도 한 2과목 들으셔도 돼요.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되는 글쓰기, 인문소양, 예술 철학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컴퓨터 활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수강하셔도 좋겠다. 권장합니다. 전공만 들으면 재미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자격증 필수 먼저 들으시기보다는 우선 1, 2학년 과목 먼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학년에 있는 과목들은 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박현순 학우님이 21년도 가을학기 입학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23학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3년도 가을학기 입학은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보통 7월, 8월에 입학 다시 한번 모집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황현수 학우님이 4년제 졸업하면 1급 바로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4학년부터 1급 스터디 모임, 사회복지사 1급 스터디 모임이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그 1급 스터디 모임을 모집하는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미영 교수님 언제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언제시죠? 여기 4학년도 있어요? 4학년 중에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 혼자 공부하기 애매하면 동아리 그 스터디 모임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셔도 좋은데 그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OT를 할 건데요. 그 어떤 사회복지사 1급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 얼마나 어렵고 대신에 이걸 취득했을 때 내가 사회복지에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그게 2월 25일 오후 한 4시경 잡고 있어요. 공지 나갈 겁니다. 1, 2학년 참석하지 마세요. 목표가 있는 4학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 겁니다. 1년 정도 준비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2월 25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4학년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의 이영희 학우님이 만 60세가 되시는데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냐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다른 졸업생들 만나 뵈면 그렇게, 네, 그래도 다들 뭐 노인복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취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대신에 이제, 좀 관련된 분야에서 좀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을 좀 쌓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노인복지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 관련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경험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력서에 그래도 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좀 같이 쌓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습할 때도 이런 자원봉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현수 학우님이 이제 전공 과목 1학년 것이 3과목인데 그것 다 신청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 사회환경, 그리고 교양 2~3과목 해서 5~6과목 신청하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너무 일과 병행하고 가정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6과목보다 조금 적게 한 5과목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좀 졸업하는데 제때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고 싶다 하면은 6과목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1학번 가을학기 입학생은 실습 OT가 언제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21학번 가을학기 입학생이라는 게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인가요? 21년 가을학기 편입이겠죠? 근데 1학년하고 3학년하고는 다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 말 들리시죠? 네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학년부터 다니시는 분은 6학기째 실습이 가능하다. 6학기째 실습이 가능하니까 오리엔테이션은 5학기째 오리엔테이션 한다. 그리고 3학년 편입인 경우에는 3학기째 실습이 가능하니까 2학기째 OT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풀수로만. 네. 명쾌하게 설명해 교수님, 주셨네요. 교수님, 죄송한데 3학년 편입생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3학년 편입했다 하면 네. 이 사람은 1학기에 들어왔든 2학기에 들어왔든 상관없이 2학기째, 두 번째 학기째 OT를 듣고 세 번째 학기째부터 실습이 가능하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곧 봄학기에 들어왔으면 OT는 가을학기에 바로 그 다음 학기에 OT 듣고 그 다음 4학년인 봄학기에 실습이 수강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가을학기에 3학년 편입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두 번째 학기째 OT하고 세 번째 실습이라고 했으니까 3학년 2학 가을학기에 편입한 분은 4학년 1학기 때라고 생각하는 봄학기에 OT를 듣고 가을에 실습 수강이 가능하다. 됐죠?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너무 물론 이제 학기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선의수 과목들을 다 들었는지를 실습 선의수 과목들 7과목을 다 들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선의수 과목을 들으려면 적어도 한 1년은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곧바로 실습을 하실 거면 이제 실습하기 전 학기에 실습 OT 들어야 된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소희 학우님이 작년 3학년 편입해서 작년 가을 학기에 복수 전공을 선택해 수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17과목과 복수 전공 12과목을 들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도 우선 그 사회복지 17과목은 이제 자격증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복수전공이 이제 36학점이니까요. 12과목. 네, 그렇게 들으시면은 졸업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복수전공하고 이제 주전공하고 좀 교과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과목으로 인정받는 그런 학점들이 있으니까요. 21학점까지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행정학과인데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하시면은 겹쳐지는 과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이런 겹쳐지는 과목들을 중복으로 인정받으면 한 7과목 정도는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수 학우님이 4년제 졸업하려면 일반 선택 과목도 들어야 하나요? 들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뭐 황현수 학우님 1학년은 들어오셨다고 하셨었나요? 3학년이라고 편입하셨다고 하셨나요? 어쨌든 1학년으로 들어오셨든 3학년 편입으로 들어오셨든 이제 졸업 학점이 있는데 졸업 학점에 대해서 전공을 꼭 들어야 되는 학점들이 있고요. 그 학점 외에는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더 들으셔도 되고 이제 아니면은 다른 학과 거를 더 듣고 싶으시면 다른 학과 전공을 들으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네. 박용만 학우님은 네, 찾아와서 이제 상담해도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시면 이제 미리 약속을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황현수 학우님 1학년이시군요. 그럼 1학년으로 들어오셨으면 그냥, 네,
보통은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뭐 예를 들어 부동산학과를 경매학과를 뭐 복수전공을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졸업학점을 또 채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김선호 학우님이 실습 신청 시 60시간 이상의 공사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부가 있던데 그런가요? 글쎄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네. 아, 네.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봉사 시간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실습 기관에서 면접을 볼 때 그 좀 뭐 요구를 할지 아니면 그런 걸 좀 볼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뭔가 봉사 시간에 대한 요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 황현수 아고님 일반 선택 부족한 학점이 빨갛게 써져 있다. 잠깐만요. 왜냐면 네. 이거는 사실 예,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전공 과목이나 교양을 우선은 들으시고, 네, 전공에서 이미 일반 선택 타학과 전공 과목은 꼭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다 전공 과목으로 다 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주혜령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실습 OT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거주 중인 사람들은 실습 OT에 이제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뭐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없어요. 그거가 지난번에도 대면 수업하고 OT하고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예. 불가능하다고 실습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내에서 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얘기가 됐어요. 아, 그럼 뭐 그 거주하는 나라에서 그 뭐 실습을 대체할 수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꼭 한국에 가서 그게 해야 되는. 실습이 가능한 기관 자체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예. 실습 교육 가능 기관이라고 모든 분야별로 선정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통과된 기관에서만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외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승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실습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되어 있는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 선정 리스트를 이제 공지를 하면 그 공지된 리스트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실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습 OT도 저희가 이제 요건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제 그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제 요건으로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좀 코로나로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도 잠깐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이제 대면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습 OT에도 대면으로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실습도 이제 해당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외에 또 다른 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지금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분들 그래도 오신 김에 말씀을 질문을 하셔야지 다른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지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선 다들 질문은 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수강 신청을 해버린 상황에서 수정이 되느냐. 네, 지금 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수강 신청 기간 동안에는 계속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기 초 일주일 정도는 또 추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주차 그 수업을 들어보고 변경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첫 주차까지 우선 지금 현재 그 수강 신청 기간 동안에는 계속 변경 가능하고, 만일 했다고 해도 학기 첫 주에는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러면 네, 이렇게 네, 학교 생활 및 수강 신청 상담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